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경제, 서울 절반이 9억 넘는데 11년 전 잣대로 중산층까지 징벌적 과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와 수도권 1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현실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85평방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8억 6천만 원이었지만 올 들어 10억 8천만 원으로 상승해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기간 왕십리 텐제일 1차 85평방제곱미터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7억 2천만 원대에서 9억 2천만 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는 것은 우선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현실화율이 상승하는 것도 세부담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1년간 종부세를 내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으로 유지되는 동안 서울의 주요 주택가격은 급등했습니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09년 5억 203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종부세 기준이 된 9억 원의 55.7%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2,093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11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종부세 기준을 12년째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정세입니다. 종부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부과 기준을 적절하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올라 행복하지 못한 아파트 보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내는 세금인데 합당한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데일리. 코스피 출발부터 2640선 돌파. 이틀 연속 장중 최고점 경신.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25일 오늘 장 시작부터 사상 첫 264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 호재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이라고 합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 15.07포인트 상승한
2632.83에 거래 중입니다. 장 초반 2642.26까지 치솟으면서 전날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 2628.51을 가볍게 새로 썼다고 합니다. 이 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가 경신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1154억 원어치, 외국인은 364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바이 코리아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기관은 1527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04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인 삼성,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시장. 서울신문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 반대 39.7%, 여지지층이 더 원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약 56%가 지급에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전체 응답의 56.3%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는 39.7%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국민 지급 57.1%, 선별 지급 35.8%, 잘 모르겠다 7.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받는지 증명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래 자립심이 강하고 도움받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상황이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절감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이슈 앤 뉴스, 블랙미디어, 리플,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렛 파트너 공식 추가. 오늘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한 후에 가장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코인인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며칠 만에 100% 이상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리플은 현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면 국제 송금에 최적화된 코인입니다. 국제 은행 간 송금망인 스위프트의 단점을 보완한다 하는 개념으로 출발한 국제 송금 시스템입니다. 그럼 리플 이야기를 해봅니다. 리또속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리플이 또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오르는 듯 내리기를 수만 번 하여 붙은 이름 리또속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또가로 바꾸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리플 또 가래. 저도 리플을 조금 사둔 덕에 현재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제 투자 패턴을 조금 공개해드리면 지난 4년간 국내 거래소를 모두 이용하다가 업비트가 생기면서 업비트와 코인은 두 군데 거래소에 계정을 갖고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없습니다. 팔아서 리플 등 알트코인으로 지난 8월경 갈아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에서는 소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리플 폭등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리플이 왜 폭등을 하는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코인은 왜 오르는가에 대해 그동안 올라야 뉴스가 되고 내려야 뉴스가 되는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움직이는 코인은 작전 코인에 가깝습니다. 즉 펌핑 코인이죠. 리플은 작전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왜 오르는 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리플이 블랙미디어 보도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리플의 탑 파트너로 공식 추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리또 속이 아닌 리또가가 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있는 상황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 조정을 하고 있는 한 리플은 상승합니다.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 또는 하락을 한다면 물론 지금은 당분간 그럴 일은 없다고 예상을 하나 이때는 리플도 하락합니다. 세 번째, 현재 리플의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은 스파크 코인 에어드랍입니다. 에어드랍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공중에서 돈을 떨어뜨려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리플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소유한 만큼의 비율대로 스파크 코인을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죠. 그러니 리플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잘 많아지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스파크 코인은 리플이 디파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코인으로 발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뉴스는 뉴스일 뿐 아직도 뉴스를 이용하여 매도 매수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아주 크니 투자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여 지식을 가지고 전략적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